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국내 선발전 예선전 시작합니다.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이 예선전을 여러 번에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선전 중에 이창석 선수와 오병우 선수의 대국에서 3패빅 무승부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화곡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벌어졌던 중국 리그 갑조리그에서도 4패빅이 한번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대국을 치르는 안성준 선수도 예전에 장생이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최철환 선수와 장생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바둑 인생에서 정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주 진기한 풍경이었습니다. 규정상 두 선수는 재대국을 펼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대국이 나오게 될까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오늘 중계 대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이 주어집니다. 네, 정기 시드는 탕웨이싱, 양딩신, 구즈아오, 랴오이아노 선수가 받았고요. 국가 시드는 한국 4명, 그리고 중국 2명, 일본 2명이 시드가 배정이 됐습니다. 네, 국가 시드는 이 랭킹 상위자 그리고 타이틀 보유자가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내 선발전에서는 한국 선수는 총 9명이 선발이 됩니다. 일반조에서 7명, 그리고 시니어조와 여자조에서 1명씩 선발이 되고요. 이창호 선수가 이번에 시니어조로 출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네, 사실 저도 그 점을 듣고 되게 놀랐었는데요. 네. 벌써 이창호 구단이 시니어조에 출전을 합니다. 네. 자, 제한 시간은 각자 40분에 초읽기 1분 5번이 주어집니다. 네, 덤은 6째 반이고요. 이번엔 일반조 5조의 대국인데요. 안성준 선수와 김세동 선수의 대국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박진솔 선수가 대기하고 있어요. 네, 박진솔 선수도 있고요. 강유택 선수도 있고, 한상훈 선수, 여러 강자들이 있네요. 네, 안성준 선수는 국내 랭킹 9위로 그래도 이 조에서는 가장 랭킹이 높은 선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조 6조입니다. 가운데 박상진 선수와 홍기표 선수의 대국 중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일반조 6조에 강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조에 정말 강자들이 많은데 박영훈 선수, 그리고 원성진 선수도 있고요. 윤준상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기사죠. 문민정 선수도 있고요. 송지훈 선수도 있고, 정말 6조가 죽음의 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조 6조가 정말 쟁쟁합니다. 네, 오늘 중계해드릴 대국 안성준 선수와 김세동 선수의 대국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안성준 선수가 최근 9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정말 좋은데 얼마 전에 벌어졌던 KBS 바둑왕전에서 4강에 진출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고 군대에 다녀와서 처음에는 성적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안성준 선수와 김세동 선수 이 두 선수는 총 3번의 대국을 펼쳤고요. 안성준 선수가 3대0 모두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 전적을 좀 엎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상대 전적이 쉽게 엎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김세동 선수도 만약에 오늘 안성준 선수를 상대로 초반에 포석을 잘 준비를 해왔다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판은 박상진 선수와 홍기표 선수의 대국 준비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기풍은 어떨까요? 정말 이 두 선수는 이름만 들어도 끈적끈적한 느낌이 듭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치열한 기풍이고요. 이게 두 선수가 좀 접근전에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 개가로 간다면은 홍기표 선수가 좀 유리해 보이고 좀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은 박상진 선수가 좀 더 승산이 있어 보이네요. 홍기표 선수가 특히 훨씬 더 좀 끈적끈적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홍기표 선수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집으로 버티는 스타일이고요. 박상진 선수는 뭔가 수익기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판을 풀어갈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와 홍기표 선수가 있는 이 일반조 6조에서는 박영훈 선수, 원성진 선수, 문민종 선수 이렇게 이름만 들어봐도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영훈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같은 조에 배정이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이 두 선수는 또 친한 사이죠. 네. 정말 좀 싫을 것 같은데 너무 강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와 홍기표 선수 그리고 안성준 선수와 김세동 선수의 대국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국내 선발전 예선전 1회전이 진행됩니다. 모든 대국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국 랭킹 9위에 있는 안성준 선수입니다. 해설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안영준 프로의 동생이기도 하죠.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데 아우가 훨씬 더 성적이 좋아요. 네. 김세동 선수, 안성준 선수와 같이 2008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김세동 선수는 바둑리그에서 자주 눈에 보였던 기사죠. 제한 시간은 각자 40분에 초읽기 1분 5번이 주어집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기도 하지만 그래도 1분 초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초읽기를 잘 활용한다면 또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의 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선수들이 아무래도 시간 안배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1분 초읽기라는 거죠. 흑번의 김세동 선수 세 번째 수로 바로 3-3 침투를 결행합니다. 네, 최근에 세 번째 수로 3-3을 들어가는 경우가 꽤나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금처럼 3-3을 세 번째 수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흑이 먼저 이쪽 길을 차지를 하고 백이 다른 길을 차지를 했을 때 3-3을 들어간다면은 뭐 백이 늘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2단을 젖혀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쪽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흑이 지금 이 교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흑이 반대쪽 길을 차지를 합니다. 빵따냄이 되어 있는 곳으로 좀 발전성이 있는 곳으로 귀를 차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3-3을 들어갔을 때 두 점을 잡는 게 싫다면은 세 번째 수로 3-3을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백의 응수를 미리 구해보는 응수타진의 의미도 조금은 섞여 있는 3-3 침투입니다. 네, 지금 안성준 선수도 뭐 비어있는 길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걸쳐가면서 네. 뭔가 김세동 선수의 의도를 조금씩 빗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어차피 우하기와 좌하기는 뭐 서로 하나씩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네, 어차피 두 곳은 맞복이다. 뭐 어느 쪽을 차지한다고 해서 뭐 꼭 좋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김세동 선수가 지금 입구자로 받아둔 것도 네, 충분히 좋은 수죠. 네, 그리고 우하기를 차지했고요. 그렇다면 흑도 좌하기를 선택을 할까요? 네, 아마 좌 쪽을 선택을 하겠죠. 설마 뭐 우상 쪽에 협공을 한다든지 다른 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마 네, 지금처럼 좌 쪽을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백도 좌 쪽을 다시 한번 걸쳐갈 수도 있지만 보시면 상변 쪽에 흑이 협공을 하면서 백의 모양을 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지금 여기를 두는 것도 좋은 자리죠. 네. 안성준 선수가 좀 무난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초반에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상 좀 어떤 바둑으로 흘러갈까요? 안성준 선수가 예전에는 정말 치열한 기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좀 이 선수가 유해진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김세동 선수는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두면서 균형을 맞추는 바둑인데 안성준 선수가 김세동 선수의 그 유연함에 좀 약점을 잘 파고드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백도 지금 우하 쪽에 날일자 정도로 굳히는 게 일감으로 보이네요. 훨씬 더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백도 바짝 다가가는 수. 이 수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흙이 입구자로 붙이고 받아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뭐 정수일 수는 있겠지만 약간 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흙도 뭐 이런 데를 어깨를 짚는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수죠. 이쪽을 붙여가는 것도 지금은 좋아요. 네. 이를 전 1조회에서 중계를 해드렸던 변상일 선수와 조성호 아마추어 선수의 대국에서도 붙이는 수가 등장을 했었죠. 네, 그렇죠. 자, 지금은 무난하게 귀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곳은 백이 늘면은 흙이 받아주겠다는 건데 뭐 이렇게 된다면 백의 다가선 교환은 뭐 아무래도 백이 좀 기분 좋은 교환이 됐고요.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퍼센테이지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일단 기세에서는 안성준 선수가 뭔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 드네요. 김세동 선수가 지금처럼 입구자로 붙일 수 있었던 것은 백이 늘었을 때 흙이 받는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상변의 형태가 원래 좋아야 되는데 지금 백의 간격이 두 칸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짚는다든지 상변을 삭감하기가 지금 백의 자세가 좋지는 않아요. 좀 중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도 지금 여기를 준 다음에 뭐 물론 이 상변 쪽을 한 번 더 두기에는 좀 발이 느리고요. 여기서는 뭐 이런 데를 어깨를 짚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빼고 우아 쪽을 굳히는 자리는 여전히 큽니다. 네, 튼튼하게 받아둡니다. 네, 마스크를 끼고 안성준 선수는 이 100번에 맞게 흰 마스크, 김세동 선수는 흑번에 맞게 까만색 마스크를 쓰고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는 뭘 잡을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예선 1회전 일반조 5조와 6조의 대국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예전보다 처음에 LG배 때 처음으로 인터넷 온라인 대국으로 시합을 치렀는데 네. 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선수들에게 모두 이 큰 모니터를 이렇게 준비를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 중국에서 많은 좀 부러움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노트북으로 대국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네. 네, 그때 당시에는 바둑판이 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큰 화면으로 대국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응을 빨리 하고요. 네. 대국하는 내용도 훨씬 좋아졌죠. 지금 안성준 선수 뒤에는 박상진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홍기표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박상진 선수와 홍기표 선수의 대국은 좀 진행이 느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초반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특히 박상진 선수가 초반에 좀 어려운 장면이 아닌데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어깨를 짚었고요. 이 자리는 반대로 흙이 둔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네, 초반에 이렇게 어깨를 짚는 수가 생각보다 좋은 자리고요. 반대로 흙이 둔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에
상변 쪽을 흙이 압박을 했을 때, 뭐 침입인지 이게 압박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변 쪽을 흙이 뒀을 때 백이 이런 데를 붙이는 교환 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좌변에 집이 납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쪽은 뭐 다음을 바라보는 좋은 자리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수인데요. 네, 여기서는 흙도 이곳을 밀고 붙이는 게 지금은 나갔을 때 이것이 흙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어. 두고 보통은 이렇게 이 선을 길 때는 일단 백이 안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좀 더 봐야 할 게 있을까요? 네, 백이 여기까지 밀었을 때요. 여기서 흙이 이제 좌상 쪽을 선택을 하고 백이 젖힐 때 이곳을 늘어가는 진행이 이게 흙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흙도 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백도 여기를 단수치고 젖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흙은 중앙 쪽을 틀어막는 자세가 좌 쪽의 굳힘 때문에 자세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흙이 당장 이곳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뭐 상변 쪽을 어깨를 짚는다든지 뭐 그냥 침입을 한다든지 당장 삭감을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아 쪽에 백이 굳히는 것을 선택을 안 했으니까요. 뭐 걸치든지 삼삼을 들어가든지 네, 이 우아 쪽을 선택을 하는 것도 지금 충분히 좋은 자리죠. 만약에 흙이 우아 쪽을 둔다라고 하면 지금도 옆에를 붙여가는 게 괜찮아 보이네요. 백이 안쪽으로 젖히고 이으면은 두 칸을 벌렸을 때 백이 이쪽을 벌리는 자세가 뭐 한 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물론 백이 뭐 이런 데를 붙여가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둘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뭐 어찌됐든 간격이 백이 넓게 벌릴 수 있는 자세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붙이는 것도 지금은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서 좌상귀에 좀 반응을 할지 아니면 우아귀로 아예 새로운 털을 잡을지에 따라서 바둑의 골격이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네, 뭔가 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장 이 좌상 쪽을 건드리기보다는 뭐 상변이나 아니면 우아 쪽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상변보다는 우아 쪽이 좀 더 전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우아 쪽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 보통 지금처럼 선택이 어려운 장면에서는 좁은 자리보다는 넓은 자리를 뒀을 때 훨씬 더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넓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뭐 기본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넓은 자리를 두면서 상대가 뭐 상변 쪽의 모양을 키웠을 때 지금 김세동 선수는 좌상 쪽을 먼저 건드려 갑니다. 이거는 백이 막는다면 끊는다는 게 아니라 붙이겠다는 거예요. 끊는 것은 백이 느는 자세가 많이 좋다는 걸까요? 네, 끊었을 때 백이 늘게 되면은 흙이 늘어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젖혀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젖혀 있는 형태가 되면은 결국에는 흙이 이쪽에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한데 늘더라도 이쪽을 막는 것까지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흙은 지금 백이 젖혀 있는다면은 이곳을 하나 한 칸을 뛰고 백이 밀 때 여길 밀어서 이제 좌상 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백이 젖히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좋을 리가 없겠죠. 네. 일단 집으로, 그러니까 실리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백의 자세도 괜찮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끊는 수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흙이 끊는 상황이 가끔씩은 나오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끊고 백이 늘 때 이쪽을 늘어서 백이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것보다는 흙이 계속해서 밀어가서 타이트하게 밀어갔을 때 이 좌변 쪽의 백돌이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이 된다면
흑이 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은 근데 끊는 선택을 하기에는 좌 쪽의 흑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오. 자, 안성준 선수는 차단보다는 무난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흑이 좌 쪽에 굳힘과 함께 이 좌변 쪽의 모양을 키울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자세도 괜찮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상변 쪽을 둘지 아니면 여기 날일자까지 둘지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백이 이쪽에 날일자를 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이 좌상 쪽에 흑의 교환이 아무래도 이 교환 자체로 흑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곳을 두는 것보다는 뭐 상변 쪽이나 아니면 우하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정말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상변 쪽에 어깨를 짚는 자세가 눈에 가시처럼 네. 느껴질 거예요. 이곳에 흑돌이 왔을 때 중앙 쪽을 씌워가기에는 뭐 틀어막고 그냥 벌리기만 하더라도 흑돌이 잡힐 돌이 아니기 네.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흑이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백도 이제 뭐 이런 데를 둬야 될 것 같은데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좁게 두기에는 흑이 나중에 모양을 키워갔을 때 백이 늘어나는 집보다 흑이 늘어나는 집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도 지금은 뭔가 상변 쪽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두는 게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네,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상변에서 삼선에서의 어깨 짚음이 이 삭감 하나로 백 모양이 좀 전부가 지워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데를 어깨를 짚어서 모양이 지워지면은 너무 억울하죠. 지금 좌상 쪽에 투자한 돌이 몇 개인데 네. 뭐 한 수의 모양이 지워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자, 백은 과연 이 좌상에 있는 벽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초반에 포석 자체는 김세동 선수가 좀 더 잘 둘 것 같은 바둑으로 짜여지고 있어요. 백에게 좀 더 고민이 많은 바둑일까요? 네, 그렇죠. 상변 쪽이 집을 짓는 자세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일단 흑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백이 상변 쪽을 한 수 더 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흑이 전체적으로 판을 넓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안성준 선수도 고민이 됩니다. 참 언뜻 보기에는 백 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걸 키워야 할지 적당히 지어야 할지가 또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백이 지금 모양을 넓혔을 때 흑이 삭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 집 안쪽으로 몰아가면서 공격을 할지 아니면은 지켜야 될지의 판단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안성준 선수도 화면을 보시면 고민의 흔적이 네. 느껴지죠. 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일단 안성준 선수는 넓은 자리로 선택을 했네요. 역시 모르면 손 빼라 이런 것과 비슷할까요? 네, 백은 모르지만 흑은 알 것 같아요. 지금 어깨 짚는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예상이 된 한 수인데 백도 이 흑도를 어떻게든 좀 몰기는 몰아야 할 텐데요. 네, 백도 지금은 아래쪽으로 미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민다면 어찌됐던 이 백의 세력 쪽으로 몰아가는 거라서 이 상변 쪽에 집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위쪽으로 몰아간다면은 나중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 부근을 다가서면서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뭐 어차피 공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공격이 가능하다면 세력 쪽으로 몰아야 하지만요. 네, 그렇죠. 김세동 선수는 좀 더울까요? 부채질을 하는데요. 백이 위쪽으로 밀어 올리면은 흙도 느는 것보다는 한 칸을 뛸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의 선택인데 이게 막상 여기 또 호구 자리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흙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늘어야 될지. 최근에는 이쪽을 끼워 있는 선택은 뭐 왠지 모르게 잘 안 나오긴 합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 추궁할 수 있는 게 끊는 수밖에는 거의 뭐 다른 수가 없는데요. 이 교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이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좀 상변 쪽에 집을 짓는 형태가 됐을 때 뭐 붙이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둘 수도 있고요. 오히려 찔러둔 교환이 악수로 작용을 좀 할까요? 네, 지금 이 찔러두는 교환은 뭐 백의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찌르더라도 흙은 어차피 막을 겁니다. 네. 그냥 백이 는다라고 하면 흙이 여기를 이으면은 날일자를 두고요. 한 칸을 뛴다면은 뭐 백이 더 이상 상변 쪽은 손을 안 댈 수도 있고 뭐 이런 자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아 쪽에 다시 한번 날일자로 굳히는 자리도 정말 좋아요. 지금 안성준 선수가 지금 장면에서 꽤나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래쪽으로 미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 이제 백은 더 이상 뭐 상변 쪽에서 응수를 하기보다는 중앙 쪽으로 돌이 향해야 되는데 흙이 삼선의 호구 모양으로 틀어 막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들여다보는 데까지는 물론 백도 기분이 좋지만 다음에 이쪽을 받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여기를 밀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상변 쪽의 백돌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느낌이 들죠. 네, 공수가 바뀌는데요. 아니면은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먼저 늘어서 다음에 여기를 한 칸을 뛰는 자리는 좋으니까요. 뭐 이렇게 두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던 이 상변 쪽의 호구 모양을 백이 심하게 공격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상변 쪽의 모양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글쎄요, 백이 이렇게 모험적인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좀 모양 바둑을 두는 게 어렵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력을 활용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안성준 선수도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는데요. 40분이라는 게 길다면 길겠지만 뭐 두다 보면 너무나도 짧죠. 네. 혹시 뭐 어느 한쪽으로 밀지 않고 상변으로 먼저 다가가는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이곳이나 아니면은 그 위쪽으로 다가서서 흙이 틀어 막았을 때 밀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나가는 것도 지금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베개 입장에서는 여기를 먼저 밀고 흙이 한 칸을 뛸 때 이곳을 두더라도 흙은 어차피 틀어 막아야 되는데 그때 늘고 날일자를 둘지 아니면 먼저 상변을 둘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밑으로 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안성준 선수가 뭐 단순히 넘어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 중앙 쪽을 두면서 흙돌을 공격을 하는데 과연 이 공격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 칸이 아니라 느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지금은 느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백이 상변 쪽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상변 쪽을 넘어가 준다면은 일단 여기를 교환을 한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뭐 백이 이쪽을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도 중앙 쪽을 둬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는 뭐 우상 쪽에 날일자나 아니면은 뭐 이런데 중앙 쪽을 둬야 되는데 뭐 어찌됐든 틀어 막는 자세가 나온다면은 호구 모양보다 지금의 형태가 들여다보는 교환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데는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안성준 선수도 그냥 한 칸을 띄어서 넘어가 두는 게 안전한 선택이긴 합니다. 뭐 상변 쪽에 집도 지으면서 일단 우아 쪽에 큰 자리를 차지도 했고요. 무엇보다 공격을 시작하면 사실 또 언제까지 또 공격을 해야 될지 좀 끝을 맺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네, 그런 타이밍을 찾는 것도 정말 어렵죠. 네. 아쉽지만 상변을 한 칸 띄워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당한 형태가 되더라도 상변 쪽을 넘어두는 게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상변 쪽은 한 칸을 띄어서 넘어둔다면 물론 삼선으로 집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집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우아 쪽의 모양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한 발 늦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다. 중앙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네, 넘어가는 거는 안성준 선수의 기풍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단 흙도 지금은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그냥 틀어 막아서 어차피 중앙 쪽을 씌우는 것은 여기를 밀어갈 수도 있고 뭐 상변 쪽에 벌리기만 하더라도 전혀 잡힐 돌은 아니기 때문에 흙은 지금 백집을 지우면서 틀어 막는 게 일감이긴 하죠. 백은 앞으로 상변보다는 우변 쪽에 좀 기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돌이 나가는 방향이 지금 우변 쪽을 중시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흙이 중앙 쪽을 나가는 형태가 됐을 때 백이 뭐 나중에 이런 데를 한 칸을 띄면서 중앙 쪽을 틀어 막아둔다면은 백도 우변 쪽의 모양이 좋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쪽을 틀어 막기 전에 백은 이런데 먼저 돌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단순히 틀어 막는 것은 흙이 우아 쪽을 먼저 뒀을 때, 네, 이곳을 뒀을 때요. 이 한 점을 뭐 잡으러 가는 공격은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상변처럼 모양이 다 부서진다면은 이제 더 이상 백이 발전성이 없거든요. 네, 초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일반조 5조에 속해 있는 안성준 선수와 김세동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시고요. 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국내 선발전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전 대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국내 선발전 1회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조 6조에 위치한 홍기표 선수. 홍기표 선수의 상대는 박상진 선수입니다. 일반조 6조에 정말 강자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앞서 또 소개해드렸듯이 박영훈 선수, 원성진 선수, 윤준상 선수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정말 6조는 죽음의 조죠. 네. 이렇게 강자들이 몰려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기세가 한껏 올라있는 문민종 선수도 속해 있는데 이 많은 선수들 중에 한 명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6조는 뭐 물론 박영훈 선수나 원성진 선수, 윤준상 선수 뭐 이렇게 강자들이 올라간다면은 뭐 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민종 선수가 만약에 이런 강자들을 제치고 올라간다면은 또 다시 한번 엄청난 화제를 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대국은 소목부터 3-3까지 전부 다 3선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최근에 3-3을 파이는 것을 싫어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이 두 기사 또한 3-3을 당하는 것을 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100번으로 이렇게 향소목 포석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홍기표 선수도 보시면은 뭐 다른 대국도 봤을 때도 이렇게 소목을 두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향소목에서 하나는 걸침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목에서의 협공정석이 어렵기로 좀 유명한데요. 네, 그렇죠. 지금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씌어가는 선택을 한다면은 백이 나와 끊었을 때 틀어 막고 단수를 치고 한 칸을 뛰게 되면은 이 정석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뭐 백이 이런 데를 쭉쭉 밀면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뭐 흙의 입장에서는 좀 간명한 선택을 한다면 한 칸을 뛸 거고요. 이쪽을 붙이는 것은 지금은 이쪽에 백돌이 있는 만큼 젖히고 끊었을 때 백이 위쪽으로 는다면은 이 진행은 백이 둘만 해요.
간명하게 한 칸 띄임을 선택했습니다. 자, 가볍게 이 좌하귀 흙 두 돌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손을 빼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좌쪽은 흙이 당장 좌변 쪽을 협공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손을 빼면서 두 점을 가볍게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한 칸을 뛰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고, 여기서는 흙도 여기를 당장 응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상변 쪽에 백이 손을 또 빼나요? 네, 먼저 벌리는 자세도 너무 좋기 때문에 흙은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실전에 백이 뛰었을 때 뭔가 어떻게든 살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로 좀 반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손을 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군요. 네, 어찌됐든 백은 이 두 점을 공격을 하든지 뭔가 대가를 얻으려면 여기를 붙이면서 흑도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은 중앙 쪽으로 밀어가면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이런데 선수를 교환을 하고 그냥 뭐 중앙 쪽에서 다시 한번 활용을 한다든지 또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버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흑은 우상 쪽의 모양을 너무나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뭐 좌 쪽에 백의 실리를 조금 내준다고 하더라도 흑은 충분히 둘 수가 있겠죠. 백도 흑이 버리려는 돌을 또 굳이 잡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네, 백도 뭐 여기를 붙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많이 두죠. 이으면은 중앙 쪽을 틀어 막아서 네, 이쪽의 형태를 깔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나중에 뭐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일단 귀 쪽으로 둔다는 것은 흑이 귀로 붙였을 때 이제 그때 안정하는 것을 좀 방해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뭐 단순히 뭐 이런 데를 압박을 하는 것은 여기 붙이고 뭐 끊는다든지 젖히기만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흙이 어느 정도 사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백도 좌하기를 지금 박상진 선수 다운수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백이 단수치고 있는다면은 오히려 흙이 두면서 좌변의 퇴로를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급해졌습니다. 이렇게 끼우는 수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처음 봤는데요. 박상진 선수가 창의적인 수를 또 두기로 유명했었는데 네, 지금 저수는 설령 뭐 네. AI가 이 수를 알려주더라도 저는 못 들 것 같아요. 일단 부분적으로 너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흙은 제자리 걸음이고 이 백은 좀 두터워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쪽을 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단순히 한 칸을 뛰어 나오겠다라는 뜻인지 뭐 단순히 여기 늘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은 이거는 흙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변이 4선으로 굳어지는데요. 네, 집도 크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 이 자리가 선수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흙의 자세도 좋지가 않아요. 반대쪽으로 한 칸을 띄웠습니다. 네, 이것 또한 백이 여기를 두면서 흙의 연결을 강요를 하겠죠. 흙도 여기서는 그냥 받기에는 백이 하변 쪽을 받았을 때 이곳이는 한 칸을 띄어서 하변 쪽을 받았을 때요. 그 다음에 한 점을 끊기에는 백이 한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수치고 밀어 올린다면은 흙이 뭐 고작 두 집 정도 집을 벌었는데 좌변 쪽의 백 모양이 너무 좋거든요. 하변도 굳어졌고요. 그렇다면 백이 차렷을 할 때 흙도 먼저 끊어갈 겁니다. 일단 흙이 끼우는 수로 인해서 이 흑도를 움직이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흙이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뭐 단순히 바깥쪽으로 탈출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백 모양이 흠집을 내면서 여기서 전투를 벌이면서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백도 한 점을 쉽게 포기하진 않겠죠. 네, 지금은 흙이 하변 쪽에 교환을 해주지 않은 만큼 백도 살리는 게 당연하고요. 흙이 쌍립을 쓰고 백도 한 점을 단수 치면서 이제 흐름을 타겠죠.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하변을 받기에는 흙이 늘었을 때 백은 좌변 쪽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면은 백두점만 오히려 무거워진 느낌입니다. 네, 지금처럼 단수를 쳤을 때 흙도 당장 축이 아니라고 나가기에는 백이 늘었을 때요. 이 두 점이 무겁기 때문에 이쪽에 응수가 필요한데요. 백이 중앙 쪽을 씌워버리면은 이 좌쪽의 흙돌이 너무 답답하죠. 아,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박상진 선수가 정말 놀라운 수만 골라서 두고 있습니다. 평범한 뭐 한 칸 뛰기 이런 건 없어요. 네, 이거는 백이 위쪽으로 젖히는 게 이제 가장 강력한 반발이 될 텐데 흙이 이곳을 젖히는 것은 백이 끊어서요. 한 점을 때려내고 흙이 빠질 때 위쪽을 단수를 친다면 이어야 되는데 한 칸을 뛰고 백이 안에서 살아버리면은 이거는 흙이 좋을 것 같진 않고요. 뭔가 돌파하는 자세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군요. 네, 지금 이쪽을 젖히면 흙이 여기를 젖히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백도 먼저 그 자리를 방해했습니다. 가만히 느는 것도 일견 보기에는 두터운 자리 같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자리도 좋은 자리네요. 네. 어차피 흙이 반발하기에는 이 중앙 쪽을 씌우면은 젖히더라도 같이 젖혔을 때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좌 쪽의 흙돌이 위험하죠. 이거 조금 모양은 좋지 않지만 여기 치받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쪽에 돌이 오는 순간 느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흙이 나가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여기서 당장 수를 내자고 하기에는 백이 너무 두텁죠? 네, 흙이 결행하는 게 좀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여기를 치받는 것도 부끄러운 건가요? 네, 뭔가 이 돌들 사이를 끼우는 느낌이잖아요. 네, 보통은 좀 젖혀가는 게 일감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를 네, 젖히는 순간 여기 나가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은 흙이 한 점을 살렸을 때 백이 두 점을 당장 살리기에는 이거는 흙도 자세가 좋습니다. 또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기 때문에 뭐 알고 보면 이 세 점도 약하죠. 자, 이렇게 나간다면 충머리인가요? 네, 지금은 충머리죠. 백도 당장 두 점을 살리기에는 생각보다 돌이 무겁다는 겁니다. 흙도 뭐 우상 쪽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밀어가면서 최대한 백이 우상 쪽에 쉽게 손을 빼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백이 우상 쪽을 선택을 한다면은 여기 또 단수 치는 자리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백이 입장에서 느는 건 좀 느슨하고요. 여기를 젖히는 게 어떨까? 백도 좀 고민이 되는 장면이죠.
부분적으로 우상 쪽을 붙이는 게 충머리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도 뭐 그렇게 나쁜 수가 아니죠. 지금 형태에서 자주 두어지는 수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좌변의 단수 자리가 너무 아프니까요. 일단 좌변 쪽을 받아두는 것도 네, 역시 받아둡니다. 네. 흑도 이제 102점을 제압을 할 때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제압을 할까요? 흑도 일감은 하나 끊어두고 뭐 두텁게 제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를 그냥 잡아서 제압을 할 수도 있고 한 칸을 뛰는 게 부분적인 형태는 좋긴 합니다. 백이 느는 자리가 절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백이 이쪽을 받는다든지 손을 빼야 된다면은 흑이 늘었을 때 잡혀져 있는 것보다는 한 칸을 띄어져 있는 게 이곳 전투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여기서 흑이 2점을 당장 잡지를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이곳에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흑의 입장에서는 2점을 잡는 쪽으로 둘 가능성이 좀 더 높겠네요. 찌르는 교환을 안 한다면 하변의 맛이 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쪽이 나간다고 본다면은 흑의 입장에서 이 교환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2점을 잡는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나중에 뭐 이런 데를 젖힌다든지 늘어서 수를 내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손을 뺄 생각이라면 어차피 백이 이 2점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 교환을 흑의 입장에서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흑도 깔끔하게 잡아두네요. 홍기표 선수는 뭐 우상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점을 깔끔하게 잡으면서 좌변 쪽의 백 모양이 좋다. 네, 흑이 어차피 우상 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백은 계속해서 좌상 쪽의 모양을 키워간다면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일단 부분적으로는 뭐 하변도 있고 좌변도 있고 전체적으로 집 모양은 백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네. 자, 위쪽으로 젖혔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변 흙 모양은 거의 굳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변 쪽에 이곳은 이제 흙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쪽을 젖혀갔을 때 한 가지 변수가 되는 것은 흙이 끊고 나서 밀었을 때요.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돌파를 한다면 흙이 끊어야 되는데 백이 단수를 치고 여기를 패로 버틴다면은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백도 흑이 단수치고 밀었을 때 여기를 늘고 한 번 더 느는 것까지 교환이 된다면은 그때 단수치고 나가는 게 조금이라도 더 득이겠네요. 활용을 많이 한 걸까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단수를 쳤을 때 흑이 있는 형태가 되면은 당연히 상변 쪽의 교환은 득이고요. 뭐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잇는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 우변 쪽의 모양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서 좀 변화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흑도 틀어 막으면서 일단 부분적으로는 단수를 당하는 형태가 기분은 나쁘거든요. 네. 하지만 귀가 소중했다는 뜻일까요? 네, 아까처럼 진행을 하기에는 우상 쪽의 집 모양이 지워진다면은 집 균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흑도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백도 늘어가는 게 당연해 보이고요. 지금 홍기표 선수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흑이 안쪽으로 젖힌다면 위쪽으로 젖혀서 늘면은 자연스럽게 단수치고 이어서 흐름을 타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그냥 젖혀서 틀어 막는 것도 좋네요. 어차피 한 점을 잡자고 하는 것은 백이 단수를 치고 이곳에서 활용을 해버리면은 뭐 흙이 얻은 게 한 10집 정도인데 이 좌상 쪽의 백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이 붙임수를 뭐랄까요? 마치 하변에서 흙이 또 여기저기 또 붙이고 또 끼우는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붙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걸까요? 네, 하변 쪽에서 아마 홍기표 선수도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흙이 하변 쪽에 붙인 것보다 이 상변 쪽에 백이 붙여간 게 좀 더 활발해 보이고요. 하변 쪽에 붙이는 것은 조금 둔탁한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의 붙임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또 끊어진 흙돌 한 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 역시 이 좌상 쪽의 백 모양을 좀 없애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다음 수가 네, 그쪽을 늘어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뭔가 이쪽을 붙이고 나서 같이 젖혀가면서 뭔가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어요. 끊는다면은 네, 여기를 단수치고 근데 이게 좀 수순이 잘 안 나오긴 하네요. 단수치고 치받는 게 이 한 점이 좀 가벼워지기 때문에 네, 지금 홍기표 선수도 형세가 좋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진행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서로 갈 길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겠는데요. 네, 이제는 흙도 중앙 쪽을 밀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두 칸을 벌려서 이제 좌상 쪽의 모양을 견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이 이 정도로 삭감을 들어가면서 다음에 이쪽을 밀어 올리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어차피 이 돌은 중앙 쪽이 터져 있는 만큼 생각보다 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흙 모양을 좀 지우는 쪽으로 백도 둬야 되겠죠.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다음에 흙도 이쪽을 날일자를 두는 자세가 좋거든요. 그렇다면 백도 여기 한 칸 뛰는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 교환을 하는 게 뭐 어찌 보면은 좀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두면서 흙이 여길 두는 타이밍이 어차피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이 그냥 둘 수도 있고요. 좀 더 간명한 선택을 한다면 이쪽을 날일자로 두는 것도 지금은 좋아 보이네요. 한 칸을 뛰기에는 들여다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흙도 약점이 있습니다. 날일자로 그냥 한 수 투자한다 생각하고 두는 걸까요? 네, 좌변 쪽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좀 키우면서 그 다음에 좌상 쪽에 백도 좀 확실하게 지키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자리에 돌이 오면서 흙돌이 압박이 된다면은 이런 데를 붙여서 수를 내기에는 흙돌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금 이수로 인해서 뭐 좌상 쪽이나 좌변 쪽의 모양을 확실하게 정비하는 느낌이 있죠. 밀었어요. 밀었다는 것은 흙에 젖혔을 때 같이 젖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분명한 맥점인데요. 뭐 있는다면은 틀어 막아서 이거는 백이 교환이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붙였을 때 느는 것은 돌파를 해서 일단 이곳을 제압해 둔다면은 뭐 실리로는 꽤나 이득을 받고요. 문제는 뭐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씌우면서 백도를 압박을 했을 텐데 백이 붙이고 젖혀서 나온다면은 흙이 끊고 한 점을 때려내는 것은 단수를 쳐서 뭐 지금 당장 패를 할 수는 없습니다. 흙이 패감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패를 못한다면은 있는 것은 호구치는 자세가 너무 좋죠. 네. 어차피 여기를 제압을 한다고 하더라도 홍기표 선수는 이 백돌이 공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흑의 입장에서 그쪽을 젖히지 않고 둘 자리는 없거든요. 여기를 그냥 늘기에는 너무나도 굴복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도 기세로는 젖혀야 되긴 합니다. 네, 젖혔고요. 네, 흑도 그 자리는 안 젖힐 수가 없어요. 백도 밀어간 이상에는 흑이 젖히면서 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을 아마 젖힐 생각이었더라면은 백도 밀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날일자가 좀 더 좋았죠. 네. 이곳에 흑돌이 두터워지는 순간 이젠 뭐 좌상 쪽도 확실하지가 않고 다음에 이런 자리를 밀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좌변 쪽의 백 모양이 지워지기 때문에 여길 젖힐 생각으로 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 아, 네, 그런데 젖혀가네요. 이렇게 선수로 막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상변 쪽의 백 모양은 조금 더 힘을 비축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실리로는 손해를 봤고요. 이제는 이 두 텀을 이용을 해서 우변 쪽의 흑 모양을 견제를 해야죠.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 다음에 이곳을 붙이고 치중 가는 약점은 있기는 합니다. 네. 넘어가는 것과 끊는 것을 맛보기 하고요. 네, 근데 물론 백도 이 붙이는 수를 노려보려면은 흑이 이쪽 부근에 선수 교환이 듣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데를 붙이는 자리가 선수가 되면은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흑이 틀어 막았을 때 한 칸을 뛰더라도 백돌이 연결이 안 되죠. 네, 아까 보여주신 그 자리로 삭감을 합니다. 흑도이 101점이 걸려 있어서 마땅히 공격을 하기가 좀 어려운 돌로 보이는데요. 네, 흑도 뭐 단순히 여기를 그냥 한 점을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은 이 교환 자체로 백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흑도 지금은 좀 더 효율적으로 두는 쪽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자리가 어딘지는 너무나도 어렵네요. 흑이 중앙에 늘 때까지만 해도 우변 모양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백돌 한 점이 오니까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지 어렵네요. 네, 지금은 뭐 여기를 단순히 잡는다든지 지키는 쪽으로 두고 싶지는 않고요. 뭔가 이 상변 쪽에 돌들을 압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의 약점을 없애는 쪽으로 두고 싶은데 일감으로는 이쪽을 한 칸 뛰는 게 어떨지. 한 칸을 뛰면 당장 여길 두기에는 흙이 늘고 자연스럽게 날일자를 뒀을 때 이 한 칸 띄므로 인해서 여기 약점이 없거든요. 자세를 잡아놨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런 데를 들여다본다든지 뭐 밀기만 하더라도 백이 느는 것은 이 자리가 너무 아프죠. 네. 우변에 좋은 침투 수단을 당했습니다. 날카로운 한 수였는데요. 박상진 선수 어떻게 응수할지 궁금합니다. 국내 선발전 예선 1회전 진행되고 있고요. 일반 6조 박상진 선수와 홍기표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대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선발전 1회전, 일반조 5조와 6조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백이 우변에 삭감하는 수까지 확인을 했고요. 네, 지금처럼 백이 삭감을 했을 때 제가 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장면에서 시간 사용을 정말 많이 할 것 네. 같거든요. 이게 뭔가 받자니 굴복을 당하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반발을 하자니 한 점을 움직이는 게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흑의 입장에서 고민이 좀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선택은 글쎄요, 일단 백이 한 칸을 뛰기만 하더라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일단 붙이면서 101점은 확실히 제압을 했고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수도 예상은 못했는데요. 그러게요. 일단은 뭐 우변 쪽을 둔 이상 계속해서 흙 모양을 지우는 쪽으로 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된다면 흙도 뭐 이곳에 호구 치는 자리를 두면서 모양을 지킬 겁니다. 네. 홍기표 선수의 생각은 다음에 이쪽에 입구자로 흑도를 압박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좌상 쪽의 백 모양을 지키면서 뭐 어느 정도 실리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일단 뭐 흑의 입장에서는 우변 쪽에 큰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너무나도 좋은데요. 흑도 백이 날일자를 둔 만큼 아낌없이 단수 치는 교환을 합니다. 이제는 뭐 좌변 쪽에 삭감할 일은 없기 때문에 단수 치는 교환을 아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늘은 누가 더 붙이는 수를 많이 보여주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눈목자에서 이 붙임도 간혹 사용이 되죠. 네, 근데 지금 이쪽을 붙였는데요. 이거 백이 젖히고 이으면은 흑이 귀 쪽을 두는 것은 백이 늘어서 이거는 흑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상변 쪽에 흑돌이 닫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젖혀야 되고요. 흑이 젖혔을 때 백도 두 가지 선택이 있거든요.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좌변 쪽에 흑돌을 몰아가면서 잡으러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를 한 템포 늦추면서 느는 게 있거든요. 밀어간다면 그때 한 칸을 띄어서 이 교환이 된다면은 이거 좌변 쪽에서 흑돌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젖히는 것은 치중을 가서 그리고 한 칸을 뛰더라도 늘게 되면은 이을 때 잡으러 가면은 막더라도 젖히면 네, 이거는 눈 모양이 안 나죠. 그렇다면 이쪽을 젖히고 이으면은 흑이 하나 젖히고 백이 늘었을 때 틀어 막아야 되는데 어차피 백이 뒤쪽에서 막아버리면 네. 결국에는 흑이 이쪽을 젖혀 이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귀를 깨는 게 좋다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백도 모양이 깔끔해졌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변 쪽에 너무나도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먼저 두면서 급해진 느낌이 듭니다. 네, 홍기표 선수도 이제 젖힌 순간에는 있는 것까진 당연하고요. 흑이 젖혔을 때 이제 그 타이밍에 잡으러 갈지 아니면 늘어서 안정적인 선택을 할지 박상진 선수도 과감하네요.
그 자리도 흑의 입장에서 너무 아프죠? 흙이 안 받기에는 뭐 거의 잡힌 거나 다름이 없고요. 네, 지금 홍기표 선수가 그쪽을 막아간 수가 좋은 수로 보입니다. 덥습니다. 흙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여기 입구자를 두기에는 백이 틀어 막았을 때 여전히 치중 가면은 흑돌이 못 살아 있어요. 네. 호구 치더라도 그냥 단순히 넘어간다면은 못 살아 있고 차단을 하는 것은 붙이는 수가 또 있죠. 이거 흑이 괴로운데요. 여기를 받기에도 입구자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백이 늘었을 때 이 좌쪽의 사활이 또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상변을 한번 막힌 것 자체가 좀 불만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박상진 선수가 붙여간 수는 이게 뭐 좌상 쪽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상변 쪽도 너무 괴롭고요. 흑이 상변 쪽을 일단 봤고요. 백이 입구자를 선수를 하고 늘었을 때 한 칸을 뛰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조금은 살릴 수는 있어요. 나와서 끊으면은 이곳을 이어서 백이 뭐 받더라도 밀고 집을 내면은 살죠. 그렇지만 일단 여기를 틀어막히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픕니다. 네. 그쪽에 백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좀 중앙 쪽으로 약점을 노리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막히고 나니까 이 두터움의 정도가 달라지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흑이 좌상 쪽을 산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전혀 이득을 본 게 없어요. 그쪽을 틀어 막히는 게 선수로 진행이 된다면은 다음에 여기를 늘어서 끝내기라는 것도 크고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단수치고 반발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두고 사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단수치는 교환까지는 뭐 흑이 선수로 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손을 뺐을 때 백이 어느 한쪽을 끊던지 뛰어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치중 가서 흑이 이을 때 한 칸을 뛰어서 잡으러 간다면은 이거 흑이 삽니까? 한 칸을 뛰면은 밀어서 찌르고 밀고 이쪽을 끊기만 하더라도 백이 부분적으로 조금은 잡을 수가 있고요. 여기를 끊는 것도 흑이 또 막아서 버티는 게 있긴 하네요. 부분적으로 여기 치중 가고 잡으러 가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자, 여기서 흙은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합니다. 백이 치중하면 깔끔하게 잡히죠. 네, 지금은 치중 가면 깔끔하게 잡히고요. 흑도 뭐 상변 쪽을 젖혀서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호구 치는 자세로 깔끔하게 살아두는 게 정수로 보이긴 합니다. 상변 쪽을 젖혀서 두기에는 이게 또 치중을 가고 차렷을 하면은 한 집을 내야 되는데 일선을 빠졌을 때 이곳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늘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사활에 문제가 생기죠. 또 반대쪽으로 호구를 쳤고요. 네. 뭐 왼쪽이나 오른쪽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네, 두 곳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백이 좌변을 어떻게 공격할지, 그리고 잡아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의 가장 안정적인 선택은 두 점 쪽을 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이쪽을 끊으면 한 점을 잡는 것은 선수로 좌변 쪽에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흙이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우변 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를 둔다면은 이거는 이제 좌변 쪽에서 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한 승부가 되겠네요. 네. 이게 사실 백의 입장에서 가장 끌리는 진행이긴 한데 한 칸을 띄었을 때 흙이 막상 계속해서 늘어간다면은 백도 깔끔한 형태가 잘 안 나오거든요. 나와서 그냥 끊는 것은 이곳을 틀어막고 단수치고 근데 백도 여기서 한번 젖혀보는 타이밍이 있기는 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흙이 한 칸을 띄고 백이 중앙 쪽을 받는 뭐 이 정도의 타협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라면 백도 결행할 만한데요. 결행합니다. 만약에 다 잡히면 흙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 뭐 엄청난 토대를 받죠. 상변 쪽도 틀어막히고 지금 좌상 쪽도 이쪽을 붙여가면서 백의 집이 이 정도 선에서 훨씬 더 많이 더 불어났기 굳어졌죠. 때문에 이쪽에 흙돌이 잡히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이 지금 손을 뺍니다. 좌변 쪽은 백이 한 수 지켜두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홍기표 선수는 지금 이쪽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흙이 좌상 쪽을 움직이기에는 우변 쪽이 부서지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백이 만약에 좌변을 하나 지켜둔다 하더라도 집으로 전혀 밀릴 게 없을까요? 좌변 쪽을 하나 지켜두는 게 너무 큰데요. 이쪽을 한 칸을 띄어서 지켜버리면은 뭐 힘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안에서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냥 한 칸을 띄더라도 계속 밀어버리면은 백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한 칸 띄어서 이게 만약에 다 집이라고 보면은 너무 큽니다. 또 이쪽으로 두는 게 조금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여전히 치받고 젖히면 이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백도 뒷맛이 너무 나쁘긴 한데 쉽게 여기를 그냥 끊어 잡더라도 좌변 쪽에 집은 큽니다. 네. 자, 백이 우변에 다시 한번 침투를 했는데 흙이 우하귀로 손이 돌아갔습니다. 이쪽도 큰가요? 아니면 뭐 두텁다고 판단을 할까요? 글쎄요. 일단 박상진 선수는 여기 달리는 게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자리인데요. 그것을 남겨두고 우하 쪽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저로서는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선택이긴 한데 이 혹시 눈목자 사이가 좀 얇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보다는 우변 쪽을 지키는 게 크겠죠. 이 날일자 한 방으로 흙집이 한 10집 정도가 부서지면서 받는 자세도 뒤쪽으로 물러나서 받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 백이 이쪽을 다시 한번 건드려 갈 수도 있고요. 백은 이쪽을 날일자를 달리고 흙이 받는다면은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 이 선을 젖혀서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은 중앙 쪽에 한 점을 제압을 하면 되고요.
뭐 이렇게 두텁게 처리가 된다면은 뭐 백의 입장에서 나쁠 이유는 없겠죠. 그 컸던 흙집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뭐 여기에 흑도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집이 별로 안 납니다. 네, 먼저 붙였고요. 네, 홍기표 선수는 어차피 흙이 막을 때 젖히면은 반발이 안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단수 치고 돌파라는 것은 백이 중앙 쪽을 하나 끊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점을 선수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점을 잡아버리면은 흙은 이쪽을 젖힘당하는 것은 이상하죠. 늘어야 되는데 뭐 이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여기를 그냥 밀고 늘어버리면은 너무 괴롭네요. 네, 여기 끊기에는 중앙 쪽을 밀어가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흙이 잘 안 되죠. 그러면은 흙이 맞고 백이 젖힐 때 여전히 흙의 정수는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단수치고 있기에는 백이 넘었을 때 이쪽을 받는 건 당연히 이상하고요. 네. 들여다봐서 버텨야 되는데 하나 찌르고 있는 게 선수로 드는다면은 뭐 여기 단수치고 귀 쪽으로 파고들면은 이거는 백돌이 살아 있어요. 그냥 이어서요. 백이 호구를 치면 다시 우변을 지켜두겠다는 뜻일까요? 저도 그게 좀 판단이 안 되는데요. 이쪽을 호구를 치면은 우변 쪽을 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붙이는 자리가 또 기분이 나쁘거든요. 흙이 끼워 있기에는 이곳을 받아서 단수를 치더라도 이미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집으로 이득을 받고요. 나중에 또 이거를 패로 버티면서 흑도를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붙였을 때 끼워 있는 건 안 됩니다. 붙였을 때 흙이 반발이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는 이쪽을 느는 건데요. 근데 이것 또한 여기를 하나 밀고 그냥 똑같이 이쪽을 끼워버리면은 느는 것은 밀어서 7줄이기 때문에 백돌이 살아있고요. 네. 이쪽을 젖힌다고 하더라도 끊으면은 흙이 돌려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치는 형태가 되는데 여전히 일선에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백돌이 살아있어요. 우변 백돌이 깔끔하게 산다면 좀 허무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우변 쪽을 들어갔을 때 흙이 우아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우변 쪽을 잡으러 가는 것은 전혀 뭐 잡으러 가거나 공격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없고요. 네. 홍기표 선수가 지금 호구 치질 않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여기를 호구 쳐서 버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단수 칠 때 패로 버티고 이쪽을 팩감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긴 하지만 일단 패가 난다면 좌변 쪽에 팩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여기서 백이 패 모양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붙이고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하나요? 그러게요. 지금 이쪽을 붙였다는 것은 흙이 막는다면 다시 한번 젖히겠다는 네. 뜻인데요.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면 재밌겠습니다. 젖히면은 여전히 이쪽을 단수치고 반발을 하는 것은 끊었을 때 흙이 단수치고 밀어야 되는데 뭐 있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흙돌이 잡히죠. 젖히고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는 게 사실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은 부분적으로 흙이 손해를 본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를 날일자를 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깔끔하게 우변 쪽을 막았죠. 그렇긴 하지만 뭐 백도 여기 호구 치는 자리를 두면서 흙이 늘게 되면은 단수를 치는 게 또 선수니까요. 보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뜻이겠네요. 네, 다시 한번 똑같이 2단 젖히는 수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만약에 좌상 쪽까지 백이 손이 돌아온다면은 그리고 흙이 먼저 두더라도 큰 수를 내지 못한다면은 전체적인 집 균형이 지금은 백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쪽의 형태를 보시면은 뭐 여기를 나중에 당한다라고 보면은 흙집이 대략 한 45집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뭐 이 하변 쪽도 백이 먼저 둔다면은 한 25집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흙이 먼저 두더라도 백은 한 15집이나, 그러니까 최소 10집은 날 거예요. 네, 정말 최소요. 네, 여기까지는 뭐 15집. 그리고 이쪽의 형태가 30집 충분히 나겠죠. 만약에 잡힌다라고 보면은 뭐 30집 그 이상 날 겁니다. 상변도 있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집 균형은 좌상 쪽에서 뭔가 수를 내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하변이나 좌변 쪽에서 엄청난 이득을 봐야겠죠. 먼저 우변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끊어두는 교환은 생략하고 양호구로 모양을 잡아두었고요. 끊어두는 교환은 교환이 된다면 확실히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홍기표 선수는 지금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끊었을 때 이쪽을 때려내서 버티는 게 떨리는 거죠. 지금 이쪽에 패가 난다면 또 좌변 쪽에 패감이 있으니까요. 네, 뭐 우변 쪽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유리한 입장에서는 뭐 별게 다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끊어 놓느냐 안 놓느냐가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나중에는 끊는 타이밍에 흙이 뭐 다른 식으로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백의 입장에서는 돌들이 안정이 되기 전에 패가 나야 패의 가치가 큰데 돌들이 안정되고 나서 패가 난다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가치가 작기 때문에 백도 끊어두는 게 확실한 의미는 있습니다. 박상진 선수 조금 반전을 꾀해야겠습니다. 국내 선발전 예선전 1회전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